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주요 강의, 오늘은 괴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개의 괴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 이 괴를 어떤 방법으로 뽑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보이는 이 방법은 본서법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서법은 일반적으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한 방법도 있고, 동전을 던지기도 하고 카드로 뽑는 그런 약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본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로 된 것을 상가지라고 하는데요. 숫자가 50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셔도 되고 나름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개를 뽑는 방법이, 우선 이 50개의 상가지 중에 하나를 빼서 놔둬요.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빼는 이유는 이것이 태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9개의 상가지를 잡고 이렇게 얼굴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것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시험에 붙을까요? 아니면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내 사업이 잘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오른손에 있는 이것이 땅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왼손에 있는 것이 하늘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빼서 새끼손가락이 있는데 이렇게 꼽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천지인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태극이 있으니까 하나를 뺐고요. 태극에서 양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눴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천지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해당하는 것, 이 왼손에 갖고 있던 이 상가지를 4개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4개로 이렇게 나눠요. 4개로 나누는 이유는 왜 그래요? 양이가 사상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계절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또 4개로 나누고, 4개로 나누고, 4개로 나누면 이게 1부터 4까지 남는데 지금 저는 3개가 남았습니다. 이 3개를 새끼손가락 다음에 약지하고 중지 사이에 끼워줍니다. 땅에 해당하는 이 상가지가 남았잖아요. 이것을 또 4등분을 해줍니다. 4개씩 나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4개가 남고 4개씩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은요. 네 개를 남고 4개를 나면 하나가 남습니다. 이것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손가락에 있는 게 총 몇 개죠? 5개입니다. 반드시 9 아니면 5가 남습니다. 저는 이번에 5가 남았어요. 그럼 이 5가 남은 것을 이렇게 보관을 해둡니다. 그러면 50개 중에 5를 뺐으니까 45개가 남았잖아요. 이 45개 갖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6개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3번을 해줘서 하나의 효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총 18번을 해야 6효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죠. 18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원래 기본적인 방법은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18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5개의 상가지 중에서 또 하나를 빼줍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2개를 나눠요. 그 다음에 땅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빼서 여기에 끼워줍니다. 그럼 천지인이 완성이 됐죠. 그 상태에서 하늘에 해당되는 것을 4개씩 나눠줍니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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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했더니 3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3개를 중지와 약지 사이에 끼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땅에 해당하는 것을 또 4개씩 나누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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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러면 4개가 남거든요. 4개를 가운데 끼워줍니다. 그럼 합쳐서 4개, 3개 하나에서 8개가 남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4 아니면 8이 남습니다. 지금 저는 8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보관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5가 남았고 그 다음에 8이 남았으니까 13개잖아요. 50개 중에 13개를 빼면 37개의 상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37개 갖고 또다시 괴를 뽑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를 남겨두고요. 이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이 땅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새끼손가락에 껴줘요. 이것이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을 또 4개로 남아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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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러면 3개가 남았죠. 이 3개를 가운데 꼽습니다. 그리고 땅에 해당하는 상가지를 또 4개씩 나눕니다. 4개, 4개, 4개. 지금 4개가 남았거든요. 이것을 가운데 끼워줍니다. 그럼 합쳐서 8개가 됩니다. 8 아니면 반드시 4가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까지 하면 상가지가 이렇게 남잖아요. 이것을 모두 4로 나눴을 때 몇 개가 남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상가지가 28개가 나왔으니까 이걸 4로 나누면 7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7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로 첫 번째 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괴를 뽑아서 효를 얻었잖아요. 이 나머지 상가지를 보고 효를 얻을 수 있는데 나머지 상가지는 36개가 남거나 32개가 남거나 28개, 24개 이 4개의 경우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4로 나눴을 때 9, 8, 7, 6이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홀수가 양, 짝수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9하고 7이 양이 해당이 되고 8하고 6이 음에 해당이 되잖아요. 9가 노양, 7이 소양, 8이 소음, 6이 노음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늙을 노자가 써있는 노양과 노음은 효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효가 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소음은 음이니까 음효를 썼고 소양은 양이니까 양효로 적어놨는데 노양과 노음은 이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 표시를 노양은 직사각형, 노음은 X자로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를 뽑았는데 첫 번째 효가 6이 나오고요. 두 번째 효가 8이 나오고 6, 8, 9, 9, 7, 7 이런 효를 얻었어요. 그럼 표시가 이렇게 되겠죠. 6이 노음, 8이 소음, 노양, 노양, 소양, 소양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본캐라고 합니다. 처음에 뽑았을 때 딱 나온 괴, 이것을 본캐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양과 노음은 효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변한 효를 직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본캐는 양양, 양양 이런 식으로 천산돈이라는 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양과 노음이 반대로 바뀌니까 지금 첫 번째 이 노음은 양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3요하고 4요에 해당하는 노양은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캐는 풍내익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괴를 뽑았을 때 본캐가 있고 노음 노양이 있으면 직캐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노양이나 노음이 하나도 없으면 직캐는 생기지 않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괴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